FM 90.7MHz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 정보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이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 예산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행적인 예산 행정에서 벗어나서 세수와 세입을 좀 더 잘 관리하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천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해오고 계시죠? 예, 예. 네, 이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제일 큰 데가 바로 경기도인데 한 해 살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과천 출신 도의원 배수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경기도의 살림 규모는요. 지난 5월 1차 추경을 했는데요. 그때 네. 기준으로 보면 16조 3,974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살림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네. 경기도교육청은 7월 기준 2차 추경 기준인데요. 네. 10조 5,772억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27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상당히 큰 규모고 물론 자치단체 자체가 이제 크니까 예산 규모도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 부산, 대구, 인천 비롯해서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예, 경기도를 포함한 이제 각 광역지자체의 경우는요. 세수 중에서 가장 큰 게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되는 취등록세예요. 네네. 이게 거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수가 감소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 상반기 세수 목표가 7조 1,333억 원 정도 되었는데 네. 보통은 늘어나야 정상인데 45%만 징수가 되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7%가 적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오늘인가요? 지난번에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예. 지방세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불황으로 전반기 목표 대비 39%밖에 징수되지 못해서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취득세만 가지고도 한 1,898억 원이 경기도에서는 줄어든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또 재정 자립도 면에서도 61.7%인데 이건 작년 대비 한 2% 정도 줄은 거고요. 네. 서울의 88.7%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도 결국 재정의 어려움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산 문제를 지적을 하셨던데 예. 지방 재정의 세원으로 부가세 환급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어떤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통해 가지고 네. 기납부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지난번에 좀 바뀌었어요. 한 4년 전쯤에 바뀌었는데요.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좀 안 좋으니까 네. 항구적으로 세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익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료 공공 복리 시설이랄지 아니면 주민복지 여가 증진을 위해서 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등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수익 사업을 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영업권 등 이래 가지고 예.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할 때 건축비, 시설 보수비, 운영비 같은 것들은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제대로 좀 청구를 해야 돈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익 사업이 있는데 예. 요거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많이 이제 국가로 납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환급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로군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더 받으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까?
뭐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지난번에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환급을 받기도 했는데 아예 전혀 받지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저가 과천시여서 네네. 과천시 예산을 한번 돌려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아직도 조금 더 성의 있게 좀 부가세 환급을 돌려받을 노력을 하면 네.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그걸 알아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기도 한 적은 있어요. 네. 작년에 보면.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 환급 받는 거는 정당한 조치인 거죠? 예, 뭐 받으라고 돼 있는 거고요. 예. 그거에 대한 조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신청을 해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신청하는 것들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거죠.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경기도가 이렇게 제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을 하면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제 경기도만 볼 수는 없고요. 네. 각 이제 기초단체장체까지 다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시죠. 예.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사실은 조금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과천의 거를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약 경기도 전체에서 200여 원 정도는 추산도 받을 수 그러니까 추산하면 한 200여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합쳐서 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시군이 있어요. 지금도. 여태까지도. 예, 근데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네. 전문가들, 뭐 예를 들면 세무사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네. 더 많은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진짜 그 자치단체마다 그 세무 행정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다 예.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세무사들이 바라보는 각도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거는 수세적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네네. 세무사들은 좀 공세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돌려받을 예. 거 있으면 잘 받아야죠. 예, 200억 원 정도면은 그 적지 않은 규모인데. 예. 이런 그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방안 이외에도 좀 도민들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세수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는 이제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네. 불법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받아내야죠. 예, 받아내야죠. 네. 예, 뭐 현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인력을 확충을 해서라도 더 많은 불법 체납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죠. 지금 경기도만 따져도요. 예, 경기도에서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부동산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사실은 국가로부터 이제 이 감소분을 지방자치단체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해서 이 그 정도, 취득세는 원래 예.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국가에서 이제 감면은 국가에서 해주고 정책으로 50% 감면해주겠다 해주고 실제로는 금액으로 보전되는 게 좀 약한 편이죠. 예, 약하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네. 그리고요? 예. 올해로 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한 20년이 되었죠. 네네. 근데 이제 아직도 중앙 집권적 세수 징수와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거의 성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밀착된 행정을 해야지만 사실은 도민들이 더 행정을 더 가까이 느끼잖아요. 네. 근데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16개 광역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배분하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좀 틀린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또 이제 매칭 사업 확대해가지고 중앙에서 정하고 지방에서는 얼마큼 부담해달라고 하고 막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좀 확장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 세금도 그에 따르게 걸맞게 좀 더 많이 지방으로 그래야 되겠죠. 이전이 예.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군요. 자,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그렇죠. 세입 세출 모두 중요하죠. 네. 특히 이제 세출 면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합리하고 분개하는 게 뭘까요? 라는 고민을 하면 실제로는 이제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불합리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즉
차별받지 않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질 때 국민의 만족도는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OECD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복지 분야 확대는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교육 분야도 그렇습니다. 아랍권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까지도 다 무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보다 훨씬 안 좋지만 그래서 모든 국민들, 도민들이 기회 균등 확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낸 세금을 정당하게 골고루 돌려받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이건 뭐 제가 세금 집행하는 것 그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쓰는 금액들 좀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각 지자체장 합의하에 경제의 규모에 맞게 그리고 지방자치의 규모에 맞게 시설 확충을 해가는 게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안산 와 스타디움 같은 경우 만들어 놓고 재정 적자가 운영 관리하는데 벌써 8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5년 가까이 동안에 화성도 대단히 스포츠 단지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많은 적자를 내고 있어요. 건물 짓는 비용을 빼고라도. 네. 그러니까 이용 횟수는 너무 없는데 그렇게 큰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공공 시설들은 많이 짓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공동 관리하는 노력들을 좀 필요하고요. 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확보하는 방법들을 미리 간구하고 건물들 좀 지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향후 유지 차원에서도 서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